한마디로 이 숙향전은 적강소설이에요. 적강소설. 적강소설이라는 게 뭐죠?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녀가 천상에 있을 때 얘네들이 죄를 지은 겁니다. 천상에 있을 때 얘네들이 죄를 지어요. 남녀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무슨 죄야? 예? 썸 탄 거예요. 천상에서는 썸 타면 이제 죄가 됩니다. 썸 타면 안 돼요.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닌데, 그죠? 눈 마주치고 약간 장난친 거야. 그러면 이제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상으로, 귀양으로죠. 지상으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벌을 받게 돼요. 보통 이제 남녀가 이런 경우에는 남녀가 지상으로 쫓겨나가지고 남자 여자가 어떤 벌을 받게 되니? 예, 결혼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좀 황당하죠? 썸 탔더니 결혼하는 벌을 줘? 다 그래요, 여러분들. 고운몽의 성진이는 걔는 8명의 팔선녀와 이제 썸을 타거든요. 그래서 그 8명이랑 다 결혼하는 벌을 받아요. 정말 남자들이 누구나 원하는 그런 벌인데. 말도 안 되는 벌인데. 어쨌거나 이런 걸 벌을 받아요. 벌을 받고, 벌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적강소설이라고 그래요. 적강소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설은 뭐냐면, 진짜 벌을 받아요. 물론 결혼도 하는데, 진짜 벌을 받아요. 남자, 여자가 다 벌을 받습니다. 남자애는 이선이라는 신선이에요, 신선. 여자애가 이름이 뭐야? 숙향이죠, 숙향이. 얘는 천상에 있을 때는 태을성군이라는 이름의 신선이었고, 숙향이는 이제 달나라에 사는 이제 소아라는 이름의 선녀였어요, 선녀. 이 둘이 썸 타는 바람에 지상으로 쫓겨났는데 벌을 받아요, 진짜로. 벌을 받는데 얘만 받아. 얘만. 나중에 미안했는지 얘가 살짝 받습니다, 살짝. 벌도 아니에요, 살짝 받아요. 얘는 뭐 죽을 고비 5번 넘기고 난리도 아니에요. 부모와 생이별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적강소설이면서 전체적인 구도는 숙향이라는 전쟁고아, 딱 전쟁고아예요. 정체성이 전쟁고아의 고난 이야기예요.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뭐 우리나라 고전서는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 탄생부터 나옵니다. 숙향의 탄생. 자, 대부분 배경은 이제 중국이죠. 중국 송나라 남경 땅에 운수 선생의 아들 김전이 살았는데 하옥강실이 당대의 최고다. 일단 김전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인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숙향의 아버지예요. 숙향의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시험의 어느 부분에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이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이 김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숙향의 아버지. 자, 김전이 어부들이 잡은 거북을 살려주는 이 두 번째 에피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전이 원래 이제 친구가 관리인데 어디 딴 데 전근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술 먹으러 갔어요. 술 먹으러 갔다가 이제 이 거북을 보게 됐죠. 근데 정수리랑 배에 하늘천자가 써 있는 거야. 아, 상스럽다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어부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거북 놓아주면 안 되냐고. 어부들이 미쳤냐고 나중에, 그지? 그래서 김전이 자기가 가난해서 돈은 없고 마침 친구와 이제 먹으려고 이제 했던 이제 술이랑 안주가 있어가지고 그걸 전부 어부들한테 줘요. 실질적으로 이 거북을 산 거죠. 사가지고 이제 방생을 해줍니다. 방생을 해줘요. 그랬더니 홍수가 지자 거북은 김전을 업어주어 은혜를 갚고 또한 구슬 2개를 주게 됩니다. 구슬 2개. 김전은 이제 장씨와 혼인할 때 봉치할 것이 없어서 그 구슬로 뭐를 만들었다고? 옥지환.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옥지환을 만들어서 예물로 줍니다. 자, 왜 제가 기억하라고 그러겠어요? 이 옥지환은 일종의 징표가 되는 거죠. 뭐가 어떤 징표야? 예? 이 용궁이 김전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징표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거북은 용왕 딸이에요. 지금 가출했다 잡혀온 겁니다. 가출했다 잡혀온 거라 한바탕은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지금 용궁이 김전한테 빚을 졌다는 징표가 이 옥지환이에요. 나중에 얘가 역할을 하겠죠, 옥지환이. 그죠? 그래서 기억해 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숙향 나옵니다. 자, 주인공 숙향. 김전의 무남동녀 외도딸로 태어납니다. 이때 손녀가 내려와서 시중을 들고 사라지면서 숙향이 월궁항하의 정기를 가졌다고 이럽니다. 여러분들 신선들의 세계 잘 모르시죠? 신선들의 세계.
잠깐 기초적인 것만 알아봅시다. 아까 용왕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용왕은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천것이에요. 용왕은 낮은 사람이에요. 물론 용궁의 왕이니까 왕 하면 높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천상에 있는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가 부리는 용 중에 한 마리예요. 그냥 용왕은. 그래서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 있어요. 남의 용왕이 있고 동해 용왕이 있고 서해 용왕이 있고 막 그래요. 걔네들끼리 전쟁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뭐 바다 전체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옥황상제가 부리는 용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급이 좀 낮아요. 급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 옥황상제가 가장 높긴 한데 이 옥황상제만큼은 못해도 꽤 높은 이제 선녀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월공항하예요. 월공항하.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아? 예? 네, 달에 살아요. 달에. 달에 삽니다. 달에 사는 선녀 넘버 원이에요. 근데 숙향이가 아까 제가 잠깐 이름이 소아라고 그랬죠? 숙향이 이제 전생 때 이름은 월공소아예요. 그러면 높을까 낮을까? 굉장히 높아요. 넘버 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선녀예요. 자, 숙향이 자라남에 따라서 용모와 재질이 뛰어나 보통의 아이가 같지 않습니다. 상자, 이 상자라고 그러면 이제 점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점치는 사람. 점쟁이 왕균인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숙향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자,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 이게 전체 스토리 압축입니다. 이 예언가가 이제 스포를 하는 거죠. 스포일러 봅시다. 5세 때 부모와 이별을 한대요. 5세 때. 15세까지 5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17살에 정열 부인이 돼요. 정열 부인이 된다는 얘기는 결혼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 정열 부인은 아무나 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내려주는 거냐면 황제가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의 부인이 된다는 걸 뜻하겠죠. 그 다음에 20살에 부모 상봉을 해요. 언제 헤어졌는데? 5세 때 이별을 했는데 20살이나 되어야 부모와 상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0세의 죽음을 맞게 돼 있다. 이 5가지 내용이에요. 5가지 내용.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이 자식이 스포를 했죠, 지금. 자,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래서 김전은 숙향과의 이별이 염려되어서 숙향의 사주를 적어서 숙향의 옷고름에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별을 하더라도 그걸 이제 풀어보면 숙향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숙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 5번의 죽을 고비가 이제 옵니다. 첫 번째 고비입니다. 숙향이 5세 때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모가 피난 중에 숙향을 바위 밑에 두고 도망갑니다. 이 상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들이라 숙향을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지금 도망가다 보니까 다 같이 잡히게 생겼는 거야. 그래서 숙향을 잠시 바위 밑에 숨겨두고 우리가 도망갔다 나중에 찾으러 오면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숙향을 바위 밑에 놓은 건데 찾으러 와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미 다른 놈이 가져간 거죠. 그죠? 그래서 숙향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모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때 늙은 도적이 숙향을 업어다가 유곡이란 마을 근처에 내려놓고 갑니다. 원숭이, 까치, 학등이 숙향을 취하 보급품에서 보호를 해줘요. 숙향이 명부가 어디냐면 저승세계입니다. 저승세계에서 후토부인을 만나고 미래세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후토부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산신령인데 부인이니까 여자 산신령이겠죠. 선녀 때 얘가 소아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아보다 직급이 높을까 낮을까? 한참 낮습니다. 한참. 그래서 숙향이 존댓말 하니까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전생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요 물을 마시면 전생의 기억이 돌아올 겁니다. 해가지고 신선히 마시는 이제 물을 줘요. 그걸 먹으니까 이제 옛날 기억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전부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자, 죽을 고비 한 번 넘겼으니까 이제 몇 번 남았어? 4번 남았습니다. 이 얘기도 다 해줘요. 다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토 부인이 숙향을 흰사슴에 태워가지고 장승상집 동산에 이르게 합니다. 이 장승상집이라고 부잣집인데 그 집 부인이 지금은 기억을 잃었는데 과거에 선녀였거든. 숙향이랑 인연이 있는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요. 거기 가면 아마 사랑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숙향이 장승상댁 부부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그 집에서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사를 총괄하게 돼요. 일종의 집사가 됩니다. 집사가 돼요. 장상보가 저녁에 잔치를 배설할 때 까치가 숙향 앞에서 울어서 불길함이 예고되고요. 이 집에 사양이라는 애가 있거든. 사양? 딱 느낌 오시죠? 예, 첫 번째 빌런입니다. 빌런. 이 사양이 숙향을 시기해서 그녀를 모해하기 위해서 간계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뭐 이 사양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겠죠. 자기는 이 집에 오래 근무했는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그렇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간계를 꾸미는데 간계는 간단해요. 도둑으로 모는 거죠. 도둑으로 모는 거. 고전수술의 도둑으로 모는 방법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예, 대부분 이제 부인이 아끼는 걸 훔치죠. 부인이 아낀다는 건 뻔해요. 폐물인데 보통 이제 비녀랑 반지입니다. 비녀랑 반지. 요거 훔쳐다가 숙향 사물함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요즘도 비슷한가? 숙향 사물함에다 집어넣고 주인이 찾을 때 그거 제가 숙향이가 가져가는 거 본 것 같은데요? 아, 숙향이가 그럴 리가. 그 사물함 열어보시면 알잖아요. 열어볼까? 했더니 거기 있었더라.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그냥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숙향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래요 하고 자결을 시도해요. 이 숙향의 성격이 뭐냐면 자살 충동자예요. 자살 충동자. 뻑 하면 자결하려고 그래요. 뻑 하면. 죽어버릴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릴 거 아니냐. 말리면서 네가 그러는 거 보니까 네 얘기가 맞는가 보다. 너 결백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숙향이 아닌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두고 볼 사양이가 아니에요. 저쪽에 명령이 없었는데 숙향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주인집 마님이 떠나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숙향이는 자기가 버림받다고 생각해가지고 편지를 적어놓고 떠나려고 했는데 야, 편지 적지 마. 그냥 나가. 그래가지고 그냥 편지도 못 적고 집에 쫓겨나요. 전부 사양이 때문이죠. 그래서 점철씨 방황해. 자, 이제 숙향이 뭐 하겠어? 얘 자살 충동자잖아. 자살하겠죠. 그죠? 그래서 숙향이 강물에 투신을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죽을 곱이죠.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 예? 그렇죠. 여기 빚졌는데 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용국의 신녀가 숙향을 구해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선녀들도 뒤늦게 도착을 합니다. 얘가 먼저 와가지고 숙향을 구하고 선녀 둘이 뒤늦게 도착을 해요. 그 선녀들은 숙향이 옛날에 잘 나갈 때 밑에 있던 애들이야. 근데 구하러 오다가 어떤 신선이 놀자고 그래가지고 술 먹다가 늦었대. 이런 몹쓸 것들. 숙향이 죽을 뻔했는데, 그지? 어쨌거나 그리고 용궁으로 안내를 해요. 안내해가지고 거기서 숙향은 자신의 전생과 미래사에 대해서 또 들어요. 이게 숙향의 특징이 또 뭐냐면 자살 충동자에다 기억망각자예요. 뻑 하면 잊어버려요. 이거는 사실 좀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소설의 전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긴 한데 분명히 들었잖아, 미래사. 그렇죠?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복습합니다. 여기서 복습해요. 자신의 전생과 미래사에 대해서 또 들어요. 그래도 또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습니다, 이거. 자, 장승상 내에는 이제 스님을 통해서 사양의 계략을 알게 되고 결국 그녀는 벼락 맞아 죽어요. 장상 부부는 숙향을 찾다가 죽은 줄 알고 숙향의 화상이라면 이제 초상화죠. 초상화를 구하여 걸어두고 슬퍼합니다. 숙향은 이제 두 번의 고난이 지났죠. 세 번째 고난입니다. 노천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를 만나요. 그때 누가 구해주냐면 화덕진군. 이 사람들 신선이거든요. 뭐를 다루는 신선이겠니? 그렇죠. 불을 다루는 신선입니다. 화덕진군이니까 불을 다루는 신선. 이 화덕진군이 나타나서 마구할미의 집에 근처에 업어다가 줌으로써 목숨을 보존합니다. 이 마구할미는 들어봤니? 이 양반도 굉장히 유명한 신선인데, 마구할미. 자, 숙향이 마구할미 집에서 이제 의탁해서 술을 놓으면서 세월을 보내요. 이 마구할미 집이 어디냐면 낙양에 동천이라는 동네에 이화정이라는 거예요. 이화정. 술집입니다. 이화정이라는 술집. 낙양 동천 이화정. 이 마구할미가 경영하는 술집입니다. 술집. 그 술집에서 이제 얘는 이제 뭐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냥 술을 놓으면서 세월을 보내요. 얘가 제일 잘하는 게 술 놓는 일이에요. 술 놓는 일.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고비까지 넘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세 번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 이 화덕진군이 마구할미한테 데려왔을 때 얘는 이제 옷도 다 타버려가지고
맨 몸뚱이로 왔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화덕진군이 불에서는 구해냈다고 하더라도 마구알미 집에 보내지 않았으면 얘는 죽었을 거야. 맨몸에 벌거숭이였으니까. 그걸 이제 마구알미가 이제 보살펴가지고 살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네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네 번째 죽을 고비를.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23번. 요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모의고사 볼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꿈꾸는 부분. 숙향이 요지연에 가서 상제에게 운명을 점지받고 태월성군과 상봉하는 꿈을 꿉니다. 요 부분. 기억나십니까? 요 부분? 여기가 이제 낙양동천 이화정이라는 곳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숙향이는. 여기서 꿈을 꾸는데, 꿈이 어디에 가? 요지연. 요지연이 어디 있냐면, 요지연이니까 연못이잖아요. 연못. 어디 있냐면 달나라에 있어요. 달나라. 달나라의 대빵이 누구라고? 월궁 항아라는 소녀라고 그랬죠? 거기가 대빵이에요. 그 양반이 주최하는 연회가 아주 끝내줘요. 거기에 이제 옥황상제도 오고 다 오는 거야. 그 연회가 얼마나 끝내주는지 요지연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쨌거나 요 요지연이 이제 잔치에서 옥황상제도 왔겠죠. 옥황상제도 오고 이제 태월성군, 이 옥황상제의 신복인데 바로 남자 주인공 이선의 이제 전생이죠. 태월성군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옥황상제한테 운명을 점지받죠. 이 부분 기억나세요? 예. 이제 죽을 고비를 4번 넘겼으니까 이제 운명을 점지해 주시죠.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거기서 즉석에서 운명을 점지해 주는데 수명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70세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점쟁이가 예언한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점쟁이죠. 옥황상제가 70세까지 하자 이것까지 예언했으니까 그죠?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남 일녀로 하자. 이남 일녀에 대한 복록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여자애는 황후 되게 하고 남자애들은 뭐 재상 되게 해.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이제 점지를 받습니다. 점지를 받아요. 그리고 드디어 썸타네 누구를 만나? 태월성군과 상봉을 하죠. 태월성군과 상봉을 해요. 그 다음에 24번. 숙향의 꿈에 본 요지연 풍경을 수놓으니 남경단 조장이라는 사람이 천금을 주고 사서 그것에 재를 쓰고자 이선을 찾아갑니다. 자, 숙향이 꿈에서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생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술을 놨어. 제일 잘하는 게 술 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솜씨를 이제 조장이라는 사람이 알아본 거죠. 그래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사요. 그걸 샀는데 문제는 이제 옛날에는 그림만 있으면 멋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림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글씨가 있어야 돼, 글씨가.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아보니까 그 그림에 어울리는 글씨를 쓸 명필은 딱 누가? 예, 이선이라는 애가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글씨 쓰려고 이선을 찾아간 거예요. 자, 이선과의 만남. 한편 북촌 땅의 이상서가 나이 40이 되도록 후사가 없어 걱정하다가 부인의 대성사 부처에게 기자 축원하니까 이선이 태어납니다. 이때 선녀가 아기를 시키며 그의 배필이 숙향이라고 일러줍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아주 중요한 복선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알고 있냐면 부인은 알고 있어요. 부인이 이선의 배필이 숙향이라고, 천정 배필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정해준 배필, 숙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선이 친구와 더불어 산수간에 놀다가 대성사 난간에 의지해서 졸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 부분이에요. 꿈꾸는 부분. 이때 요지연에서 소아를 만나가지고 숙향이 떨어뜨린 진주를 줍게 됩니다. 끼어본의 손에 진주가 있어가지고 이를 기록하게 되죠. 왜 우리나라 고전설에 그런 거 많잖아요. 꿈속에서 뭘 얻었는데 깨보니까 그게 손 안에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는 이제 그게 진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이 상스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다 기록해놨습니다. 조장이 숙향이 수놓은 요지연 풍경에서 제목을 쓰려고 이선을 찾았으니까 이선이 깜짝 놀라겠죠. 왜? 자기도 봤던 풍경이거든,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선은 오히려 돈을 억만금을 주고 그걸 사요. 그걸 사가지고 꿈속 소아만 생각하다가 마침내 낙양동천 이화정에 가서 숙향을 찾게 됩니다. 숙향을 만나러 온 이선에게 마구알미가 그냥 내어줄 리가 없죠. 얘가 이선을 시험을 해요. 이선을 시험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인성 시험을 하죠. 인성 테스트.
얘가 가지고 먼저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딱 얘기해줘요. 그래. 요지연에는 잘 갔다 왔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요지연? 어떻게 알고? 진주 잘 가지고 있고, 진주? 어떻게 알고? 근데 너 왜 그 처자 찾는 거야? 소아는 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왜요? 소아라는 여자애가 실존하는 인물이긴 합니까? 실존해. 그러면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걔 왜 찾냐고. 그러니까, 그냥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 걔 만만치 않아. 걔 전쟁고아인데, 도적을 피하다 팔 한쪽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장님 됐어. 거기다 나중에 귀머거리까지 되고, 다리는 지금 쩔뚝이면서 다녀. 그런 장애인 데려다가 뭐에다 쓰려고? 너 잘 나가잖아. 좋은 처자랑 결혼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소아가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소아 찾고 싶으면, 그 장애인도 좋으면, 남양 땅에 김전이라는 사람이 있어. 곳에 가 찾아보고 없으면, 장승상댁이라는 곳이 있거든? 거기 가서 찾아봐. 자, 뭐 하려는 의도인지 알겠죠?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뺑뺑이. 이게 전부 김전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전란통에 장승상댁까지 왔다가 노천에서 불을 만나가지고 이 마고할미 집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 과정을 그대로 얘한테 복습을 시키는 겁니다. 얘한테.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선은 그 뺑뺑이를 다 돌아요. 이상호는 이제 숙향을 만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숙향을 찾아 나섭니다. 장상댁에 도착해서 숙향의 과거지사를 다 듣고 도중에 화덕진군도 만나요. 화덕진군의 도움으로 숙향의 거취를 알고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어디야? 제자리인 거죠. 낙양농촌 이화정에서 떠나는데 한 바퀴 돌고 보니까 낙양농촌 이화정이에요. 이선이 목욕제기하고 옥경과 진주와 조장에게 산 요지연 풍경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할미 집으로 가요. 청혼하려고 가는 거죠. 이선이 옥경의 진주를 보이니 숙향이 그가 요지연의 터울성거림을 알아보고 숙향도 놀랍니다. 그래서 이선은 부모에게는 알리지 못해요. 왜? 부모야. 정해둔 혼처가 있어요. 이미. 굉장히 그 요직에 있는 사람 딸이 있어. 양왕이라는 사람의 딸과 이미 혼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자식놈의 새끼가 갑자기 전쟁고아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이게 결혼을 허락해 주겠냐? 그지? 절대 허락 안 해주죠. 그래서 얘가 머리를 쓴 게 고모를 주혼으로 놔요. 이 고모는 그러니까 아버지 누이일 거 아니냐. 아버지 누이. 아버지 누이인데 지금 권력이 막강해. 황제백도 있고 황태후백도 있어. 거기다 과부야. 쓸쓸하단 말이야. 그래서 고모 나를 양자로 둬. 정말 그래도 되니? 그래가지고 고모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고모의 양자로 들어가지고 고모를 주혼,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시킨 거죠. 주혼으로 해서 숙향과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선이 숙향을 맞아서 운우지정을 나눈 거죠. 이제 첫날 밤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점점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지는데 그 다음 얘기를 가봅시다. 자, 마지막 고난과 극복. 지금 죽을 고비 4번 넘겼습니다. 죽을 고비 4번.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죽을 고비 4번 넘겨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남았죠. 그 한 변이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처참해요. 자, 이 상사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식놈이 자기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얼마나 분노하겠니? 크게 노해서 숙향에 붙이는 낙양태수에게 숙향을 하옥시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드디어 마지막 고난이에요. 지금 잘못하면 누가? 예? 숙향에 붙이니까 누구야? 김전이잖아요. 김전. 숙향에 붙이는 이 김전이 지금 마침 낙양태수로 와 있어요. 낙양태수로 얘가. 그런데 숙향이 자기 딸인 걸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권력자인 이상서가 얘한테 숙향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야. 이게 굉장히 잔인하죠. 잘못하면 부모 손에 자기가 죽게 생긴 거야. 마지막 고비입니다. 자, 낙양태수가 숙향을 잡아와서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는데 일단 옛날에는 이제 죄를 물을 때 그냥 안 묻잖아요. 일단 패고 보죠. 그죠? 패는데 그 패는 옥리의 팔이 무거워서 매를 세게 내리치지 못해요. 누구에 좋아할까? 예, 나중에 나오는데 마고할미가 손을 쓴 겁니다. 또한 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니까 부인 장씨의 꿈에 숙향이 나타나가지고 아빠가 나 죽이려고 해요 하면서 웁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뜯어 말리는 바람에 김벌이 그것도 엄벌치 못해요. 이것도 누구의 조화야? 마고할미. 마고할미의 조화로 이렇게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숙향이 옥중에서 자신의 처지가 담긴 사연을 경성에 있는 이선에게 전합니다. 청족.
이게 숙향이 근처에 항상 오는 이제 푸른새 있거든요. 청조, 푸른새. 이거 누구의 변신이야? 예, 마구알미의 변신입니다. 얘도. 안 기른 데가 없어요, 얘가 마구알미. 자, 낙양태수가 숙향의 본향과 나이를 묻고 잃어버린 자신의 딸과 흡사하다 하여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상해요, 읽어보면. 아니, 본향과 나이를 묻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15인가 뭐 그래요. 15살이라고 그러고, 그죠? 본향이 어디라고 그러고, 부모 어렸을 때 이별했다고 그러고, 이름은 숙향이래. 그럼 뻔한 거 아니야? 자기 딸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잃어버린 내 딸과 흡사하구나 하면서 막 울어요. 에이씨, 이건 뭐지? 아니, 옷고름에 사주 있잖아, 그거. 그거 열어보면 알잖아요. 독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안 찾아. 이 개연성 상실,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극진히 대접을 해요. 이상서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김전을 쫓아내요. 기양태수로 좌천시켜버립니다. 쫓아내고 누이의 항의를 이기지 못해 숙향을 멀리 추방시켜요.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 낙양태수로 왔을 거 아니냐.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숙향이를 죽이려고 해. 근데 누가 나선 거야? 누이가 나선 거죠. 내가 이런 개무시를 당해도 돼? 아무리 당신 자식이지만 내 양자이기도 하거든?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나 한번 황제 찾아가 봐? 뭐 그랬더니 이제 쫄아가지고 숙향을 죽이지 못하고 멀리 추방시킵니다. 멀리 추방시켜요. 한편 이상서가 이선을 불러가지고 꾸짖고 태학에 넣어서 공부만 하게 합니다. 이제 가둬놓은 거죠. 태학에 가둬놓고 공부만 시키는 거야 이제. 이선은 그곳에서 숙향 생각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울기만 합니다. 마구알미가 숙향에게 청삽살개를 주고 떠납니다. 이 부분이 EBS에 있어요. 이 41번 부분. 이 부분이 EBS에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죽는 걸로 나타나요. 죽는 걸로 나와가지고 숙향이가 가지 말라고 막 매달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마구알미는 신선인데 죽일 리는 없잖아요. 자기 육신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제 자기 육신을 이제 버려야 돼서 내가 육신을 버릴 때가 돼가지고 이제 널 떠나야겠구나 하면서 너는 그냥 떠나가면 자살 충동자라 또 죽으려고 할 테니까 내가 청삽살개를 놔두고 갈게. 그러니까 죽지 말고 잘 살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육을 시켜요. 너 다 잊어먹었지. 복습. 너 지금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 5번 다 넘겼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만 있거든. 그리고 너 부모와 해우도 남아있잖아. 부모 누군지 알아? 너 죽이려고 했던 낙양태수 김전. 그 사람이 네 부모야. 알겠니? 이제 만나기만 하면 돼. 너 고생 끝났고 이서희랑 결혼하고 부모와 이제 만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마 하고 이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갔어요. 갔습니다. 숙향이 이제 노파의 죄를 지내주고 청살살개와 더불어 살아가요. 하루는 숙향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탄식하는 심정을 글로 지어서 책상 위에 놓아두고 졸다가 깨어보니까 글도 없고 개도 없어져 버렸어. 이거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이 청살살개가 똘똘한 애라 요거 물고 이선한테 간 겁니다. 요번 EBS에 있어요. 자, 다음 부분. 자, 서울에서 공부하던 이선은 청삽살개 한 마리가 자기에게 와서 입에 물고 온 것을 주어보니 숙향의 필적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답을 써서 개에게 걸어주자 청삽살개가 이선의 편지를 숙향에게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살 충동을 한번 막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편지를 읽어보니까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그냥 두면 죽겠구나 해가지고 답신을 써준 거거든요. 자살 충동 한번 막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서 부인 왕씨가 추고원 망간에 설월로에서 공자를 생각하고 있던 중에 애연한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울음소리냐면 숙향의 울음소리예요. 숙향이 너무 혼자 외롭고 쓸쓸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의 묘를 찾아간 거냐면 마구알미의 묘를 찾아갔어요. 마구알미의 묘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다가 또 자살할 결심을 합니다. 이 여자애가 못 말려. 자살 충동자에다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분명히 교육시켰잖아. 완전 세대가리예요. 또 잊어먹었어. 기억망각자. 자, 하여간 또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누가 구해줘? 이제 이상서 부인 왕씨. 이 부인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녀가 바로 숙향임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숙향임을 알게 돼. 부인이 크게 놀라요. 왜 놀라겠냐? 아까 복선. 얘 이선 태어날 때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시켜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얘가 결혼할 애가 숙향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얘 이름이 숙향이래잖아. 그래서 크게 놀란 거예요. 크게 놀라서
이선을 낳을 때 기록한 몽사 확실한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서 하늘이 정해준 베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숙향을 불러서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해요. 자기 남편은 원래 이선이 거짓 결혼했다는 이유로 전쟁 고야인 숙향을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못 이기지요. 천정배필. 그래서 남편도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숙향이 이상서에 관대와 흉배를 지은이 이상서 부부가 그 뛰어난 솜씨에 감탄해요. 역시 사회생활 잘하려면 솜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얘 뭐 잘한다고? 수 잘 논다고 그랬잖아. 얘가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상서 관복을 딱 보고 관복의 관대랑 흉배라고 이제 여기 가슴이 있습니다. 가슴 부분. 이 부분에 쌍학을 수를 놓아줘요. 근데 그게 끝내준 거지. 아주 감탄해요. 이상서가 그거 입고 조정에 들어간 거지. 그랬더니 천자가 이야 죽이는데 해가지고 솜씨를 칭찬하면서 그냥 칭찬만 한 게 아니라 칭사 선물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더욱 어깨가 올라갔겠죠. 숙향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선은 바빠요. 이선은 왜? 남양농촌 이화정에서 숙향이 혼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빠. 빨리 부모가 원하는 것부터 처리하고 자원급제 빨리 처리하고 자원급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숙향을 찾으러 가봤더니 없어요. 얼마나 놀랬겠니? 아 없어.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있네. 그죠? 졸라 기뻐해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또한 그들의 혼인 사실을 천자께 아뢰자 천자가 숙향을 정렬 부인을 봉하게 됩니다. 자 이때 나이가 몇 살? 17살. 17살. 예언대로 돼가는 거예요. 5번의 죽을 고비가 15살에 끝나고요. 17살 때 정렬 부인에 봉해진다. 기억하시죠? 네, 정렬 부인. 자 그러면 이제 3년 뒤에 부모와 회유하게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사건이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남양의 형주의 연이은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도적이 일어나자 천자는 이산을 형주 자사로 제수를 해요. 이선은 백선의 질고와 관원의 정사를 살피는데 형주 태수 이놈이 나쁜 놈이거든. 그래서 그 놈을 엄명하고 그 재물을 몰수해가지고 백성에게 나눠줍니다. 반면에 굉장히 정치를 잘한 김전을 양양태수로 승직을 시킵니다. 숙향이 형주로 가는 도중에 남곤태수 한복의 대접을 받고 숙향이 형주로 가는 도중에 화덕진궁 그리고 표진강에 제사하고 장상댁을 방문하여 보훈하고 은혜를 입었던 동물들에게도 은혜를 갚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가서 부모 만납시다. 부모 만나는 부분. 한편 김전이 양양에 도임하고 자사에게 갔다 오던 길에 한 노인으로부터 숙향이 형주자사 부인이 되어올 것이니 상봉하라고 이르러요. 그래서 숙향은 양양에서 부모와 상봉하게 됩니다. 이 사건. 앞에 거는 다 필요 없고 이 사건 하나 중요하죠. 이때가 몇 살이라고? 20살. 이때 부모는 헤어질 때 옷걸음에 치웠던 이제사. 그 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죠? 이제사. 그죠? 옥지안과 사주가 적힌 금낭을 보고 분명히 숙향임을 확인하고 혈육지정을 나누게 됩니다. 정렬 부인이 자사에서 만난 부모 만난 사연을 써버리니까 자사가 우위를 갖추고 양양에 와서 김전 부부와 만납니다. 이 사실을 천자께 상소하고 형주 각관 관원에게 잔치를 베푸니 칭찬이 자자하고 천자가 이산의 치적과 백성의 태평성대를 듣고 이선을 병보산서로 제수하고 위공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선의 아빠. 이선의 아빠가 위왕의 봉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왕비로 승각시켜가지고 별공을 짓고 머물게 합니다. 여기까지 숙향의 고난이 끝났어요. 제가 벌 받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벌 받는 얘기. 벌 받는 얘기인데 숙향이 이렇게 많은 벌을 받을 때 이선은 뭐 했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뒤에 하여간 작품이 여기서 끝나야 자연스러운데 그 뒤에 이선 얘기가 살짝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볼게요. 양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왕. 이 사람이 위공의 아들 이선을 사위로 삼고자 해서 이선의 아빠랑 금성맥약을 했어요. 이선이 다른 곳에 장가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가 났겠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는 뭐에 비례하냐면 딸 사랑에 비례하잖아. 이 딸이 매양이라고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엄청 이쁜 딸이에요. 더군다나 얘는 태어날 때 점지받은 게 있어. 뭘 점지받았냐면 태몽부터 엄마가 꾸는 건데 이거 아빠가 꿨어요. 아빠가 꿨는데 태몽으로 매화 가지를 얘가 받아요. 매화 가지를. 그래서 매양이라고 신 거야. 근데 그때 예언을 뭐라고 받았냐면 이 매화 가지가 오얏나무 가지와 접하면 자손이 융성하리라. 이런 이제 예언을 받습니다. 오얏나무면 오얏니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선과의 인연을 얘기하는 거죠. 이선과의 인연. 그러니까 얘도 천정배필이에요. 사실 이선과. 천정배필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른 곳에 시집 보내려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탐문가는 혼을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워요. 그러니까 아빠 이빠 상황에선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만큼 또 이선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양왕은 그래 내가 한 발 물러나자.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냐. 그래가지고 천자가 양왕의 형이에요. 셋째 동생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니까 천자가 이선을 불러요. 왜 부르겠어? 예, 이쪽에서 제안한 게 있어요. 양왕에서 뭘 제안했냐면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양보해서 둘째 부인으로 가게 할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겁니다. 둘째 부인. 그지? 이미 결혼했으니까 둘째 부인. 그죠? 그래서 천자가 그래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선을 부른 거예요. 명령어로 부른 겁니다. 명초가 명령어로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선이 눈치를 깠어. 눈치 까고 뭐 했어? 칭병하고 어전에 나가잖아요. 저 아파요. 안 나갑니다. 황제는 어의를 보내는데 양왕은 이게 꾀병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분노합니다. 더 분노하고 마음의 앙심을 보여요. 이 새끼 내가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앙심을 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황태후가 우연히 병을 얻어요. 천하의 백약이 무효해서 선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하는데 양왕이 구약자로 잘 됐구나 하고 이선을 추천해요. 왜? 너 이 새끼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앙심 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선이 선약 구득 여행을 합니다. 선약을 구하는 여행이죠. 그죠? 이게 이선의 고난의 내용이에요. 이때 부인, 숙향이잖아, 숙향이. 얘가 이선에게 옥지환과 마구할매에 보내는 편지를 줍니다. 이 옥지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김전이 거북 구해주고 받은 거. 그게 옥지환이죠. 그러니까 용궁의 어떤 구원의 표시죠. 용궁의 구원 표시. 그리고 마구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줘요. 마구할머니가 자기 되게 예뻐했으니까. 이선이 바다에서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해요. 근데 그 괴물이 용왕의 반지를 보고 얘를 용궁으로 데려갑니다. 이선은 괴물 보고 이제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아니 이 배에는 먹을 것밖에 없는데 보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배를 왜 탐하십니까? 그랬더니 너 손에 낀 건 뭐야? 그러니까 이 옥지안 요거 보물이네. 요거 가져가세요. 그런가. 근데 괴물이 딱 보니까 이거 용궁의 보물이거든. 이 새끼 이거 어디서 훔쳤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새끼네? 해가지고 얘를 용궁의 보물을 훔친 채로 용궁으로 끌고 간 거예요. 괴물이. 근데 거기서 용왕이 반지를 보고 자신이 김재현에게 보은한 것임을 알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거 내가 준 건데 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셋째 용자,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에요. 용왕의 셋째 아들. 얘도 용이지. 얘도 용. 복란산 선약 구득에 동행토록 합니다. 이선은 이제 뭐야? 이걸로 고생 끝. 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용 타고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고생을 할 리가 없죠. 그죠? 이선은 여러 성관을 만나고 두목지 안내로 복례산에 당도합니다. 복례산에서 성관이 이선에게 매양과 천정인연임에 대해서 알려줘요. 아까 매양과도 천정인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약을 줘요. 순식간에 남해 용궁에 도착해요. 용 타고 가니까 순식간이야 진짜. 용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또 술 처먹고 그 다음에 다시 천태산으로 가가지고 마구할미 만나가지고 숙항에 편지를 주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버섯 같은 약을 줍니다. 그래서 약 다 구해요. 얘가 도대체 무슨 고생을 한 거지? 바다에서 괴물 만난 거 딱 하나. 그죠? 고생 안 해요. 용 타고 아주 잘 놀다 와요. 자. 어쨌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선이 약을 구해와서 죽은 지 19일 만에 황태후가 다시 살아나고요. 양왕이 천재께 이선을 사이로 삼고자 재차 도움을 청하나 이선은 이미 취조한 몸이라는 이유로 명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 얘를 설득할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 숙향이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선은 숙향의 권유로 결국 양왕의 딸 매양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위왕이 득병해서 상서부자를 불러 효자 효부를 두고 간다며 세상을 떠나고 정성을 다해 청계원 선산에 안장하고 3년 초토를 지성으로 지내고 황제는 이선을 추왕에 봉하고 공주도 초국 부인으로 봉하고 스라의 삼남이녀 예언대로 나옵니다. 이들은 과거에 급제하니 그 부위가 천하의 제일이며 위력이 사이를 진동한다. 승야가 이상은 예언대로 70세의 여동빈의 안내로 승천합니다. 여동빈 누군지 잘 모르시죠? 중국의 8선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신선이에요. 주로 이제 서민들의 소원을 많이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중국의 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신선입니다. 됐죠?
여기까지.